안녕하세요. 자바 130기 그린라이트 조장 이현주입니다. 그럼 PPT 자료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사용 기술, 주요 산출물, 시연,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2018년도 환경문제 관심도는 74.2%로 2017년도 조사 결과인 54.54%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78.6%가 환경보전 개인에게 중요하며 70.5%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환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이제 5점 척도에서 2.52점으로 나타났으며 연일 보도되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소식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환경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 소비를 적극 실현하는 그린슈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린슈머를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린라이트존은 그린슈머와 녹색 기업을 위한 친환경 플랫폼을 제공함과 동시에 작가 개인전을 통해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장려와 소비문화 확대를 선도하자는 큰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그린라이트 웹사이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회원의 경우 로그인을 한 후 샵에서 제품을 쇼핑을 하고 커뮤니티나 기타 질문 게시판에 상품 질문을 남기고 원하는 상품 결제 후 상품평 작성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경우 판매자 전환 상태에서 로그인하고 상품 관리부터 상품 답변 그리고 판매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업사이클링 작가의 경우는 개인 전시 기능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능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주요 기능으로는 개인 작가가 만든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등록된 상품을 구매하는 작가 개인정과 그 다음 기업과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친환경 플랫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 설정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 사용한 툴은 툴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자바 IDE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자바 소스 형상 관리를 위해서 깃허브를 사용을 했고 빌드 도구로 그레이드를 사용을 했으며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 npm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로 넘어가자면 기본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JSP 파일을 구성을 했고 빠르고 일관된 페이지 구성을 위해서 부트스트랩이나 jQuery 등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백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바 EE 구현체로서 아파치 톰캣을 사용을 했고, DBMS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라이바티스 그리고 마리아DB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MVC 패턴과 자바 웹 개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했고요. 서버와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잭슨과 GSON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일즈를 적용을 해서 효율적인 코딩과 일관성 있는 페이지를 구성을 하여 위즈봇의 용이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활용한 것들을 알아보면 저희 조에서 사용한 외부 API들은 주소 찾기에 활용되는 다음 주소 API와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iPortal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과 비밀번호 변경 시 필요한 메일 전송 기능은 자바 확장 라이브러리 자바X 메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 메일을 전송하기 위한 SMTP 서버는 구글의 지메일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예, 저희 조에서 메일을 발송하면 볼 수 있는 메일 화면이고요. 다음은 주요 산출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 상호 작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타 UML을 사용을 해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모델링한 모습입니다. 다음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세우고 다듬기 위해 카카오 오븐을 이용을 하여 UI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익서드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상 시연이 있는데 저희 조가 분량도 좀 있고 그래서 두 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먼저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가운데 지금 로고가 떴는데 일단 뭐 보시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양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가장 상단 부분에 보여지는 타이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출력하는 타이틀은 미리 정의해둔 픽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타일즈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 JSP 파일마다 이제 타이틀을 정의해주기가 조금 애매해서 필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방식은 컨트롤로 해서 모델 객체에다 타이틀을 저장하고 필터에서 그 조합을 해서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 헤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사이트는 타일즈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헤더와 푸터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 버튼과 회원가입 버튼을 표시를 하겠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 메뉴와 장바구니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이 페이지와 장바구니를 표시하도록 했고요. 예, 다음은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링 되는 이 친환경 대표 상품이 상단에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상품 카테고리별로 대표 상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추천수가 높은 8개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벤트 중인 상품과 이벤트에 남은 카운트 시간이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이트에 개인 전시회 메뉴가 있는데, 전시회에 등록된 인기 작가들의 간략한 정보를 스크롤링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터에 사이트 맵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회원가입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원가입은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폼 안에 있는 모든 인풋 태그들에 저희가 포커스 아웃 이벤트를 등록을 해뒀고요. 포커스 아웃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인풋 태그들마다 저도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영어와 숫자 이외의 값이 입력되었을 때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했고요. 시험에서는 오류 메시지는 안 나오는데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규 표현식을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DB의 AJAX 요청을 통해서 그 회원 테이블 조회 결과를 토대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밀번호 또한 정규 표현식을 통한 유효성 검사를 하였고 두 개의 input 태그를 만들어서 밸류 값을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회원가입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류 메시지가 모든 input 태그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태그들의 포커스 아웃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아까 정의해둔 그 이벤트들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썼고요. 그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를 다시 한번 모든 태그들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닉네임은 필수 입력 항목에서 제외를 시켰고 입력하지 않으면 아이디로 설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메일 부분은 회원 인증과 비밀번호 찾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 속성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했고요. 사용자가 유효한 메일을 입력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정규 표현식과 기존 회원 데이터와 비교하는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중복된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가입된 번호라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상적으로 다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번호 같은 경우는 우편 번호 찾기를 통해서만 저희가 입력을 받도록 인풋 태그 리드올리 속성을 통해서 제한을 두었고요. 주소 찾기는 다음 주소 API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우편번호를 다음 주소 API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본인 확인 질문이랑 답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찾기에 활용되기 때문에 필수 입력 항목으로 입력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게 되면 등록한 이메일로 메일이 전송이 되고요. 메일에 전송된 링크를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메일 전송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학장 라이브러리인 자바X 메일 라이브러리와 구글의 Gmail SMTP 서버를 이용하였고요. 인증 방식은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회원 테이블의 인증키와 메일에 포함된 인증키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예, 이메일 인증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로그인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입력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하고 조회 결과가 없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였고 있다면 세션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찾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입할 당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와 본인 확인 질문 답변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답변을 다르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답변을 다르게 입력을 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입력해서 아이디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이디 찾기 결과로 아이디가 이렇게 찾은 아이디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는 전에 찾았던 아이디를 모델에 재저장해두고 다시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는 아이디, 이메일, 본인 확인 질문 답변을 입력하고 입력받은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 조회에 성공을 하면 등록한 메일 주소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를 배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인증 메일과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회원 테이블에 인증키와 메일에 포함된 인증키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이 발송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서버가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동안 메일이 안 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서버에서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을 전송한 클래스는 스레드 풀을 적용을 해서 멀티 스레딩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 비밀번호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포커스아웃 이벤트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비밀번호가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를 업데이트 시키게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성공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다음에 마이 페이지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이페이지, 기본적으로 마이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사이드 내비 등의 비슷한 양식이 이제 다수의 페이지에서 사용이 되므로 개발의 편의성과 UI의 통일성을 위해서 마이페이지 전용 CSS 파일을 따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템플릿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폼 안에 있는 모든 인풋 태그들도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퍼스아웃 이벤트를 통한 정규 표현식, AJS 요청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조회로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면 클릭 이벤트와 조건문으로 해당 인풋 태그의 디스플레이 속성 값을 변경해서 태그를 숨기거나 보이도록 하고, 지금 비밀번호를 다르게 입력해서 비밀번호 변경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포커스 디스플레이 속성 값이 변경이 되면서 태그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수정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방금 보셨듯이 스위터 에어를 통해서 메시지가 출력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판매 회원 전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메뉴 순서대로 보여드리지 않고 중간중간 건너뛰는 이유는 좀 이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일반 구매 회원이 이제 판매자로 등록을 하려면 판매 회원 전환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규 표현식이나 AJS 요청을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 계좌번호인데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계좌번호 중복 오류가 뜬 모습입니다. 예, 포커스아웃 이벤트로 발생을 해서 유효성을 통과합니다. 다음 판매 회원이 되면 이렇게 스위터 것이 떼고요. 판매 회원이 되면 일반 회원 때는 보이지 않았던 판매에 관련된 메뉴들이 추가가 되는데 넘겼나?
예, 이런 식으로 판매 회원이 되는 일반 회원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메뉴가 추가가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편집을 하다가 저희가 편집을 한 이유는 지금 영상 시연 순서에 맞춰서 편집을 한 거고요. 하나가 좀 잘못돼서 스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스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바구니부터 상품 구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량을 입력하고 장바구니 애드 카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장바구니에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품을 장바구니에 등록할 때 해당 상품이 이미 장바구니에 추가되어 있는 상태면 조건 모음과 다이나믹 SQL을 통해서 수량만 업데이트하도록 불러주었습니다. 또한 장바구니에서 선택한 상품을 이런 식으로 AJAX 요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구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상품 구매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먼저 해당 주문자의 주소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새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선택란에 추가가 된 모습이고요. 네, 장바구니에서도 그 주문한 상품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가격과 배송비를 포함한 실제 결제되는 금액을 미리 볼 수 있게 하였고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결제에 사용된 API는 아임포트 API를 사용을 했고요. 아임포트 API 중에서 인시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결제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실제 결제도 되지만 일단 취소를 해도 주문이 접수가 되게끔 구현을 한 상태라서 취소를 하고 주문 접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 주문이 완료되면 방금 주문했던 정보를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하였고요. 방금 주문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 내역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구매 내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문 테이블 조회 결과를 토대로 배송 상태를 상단에 출력을 하도록 하였고요.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는 버튼과 부트스트랩 데이트 피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날짜를 선택하고 단위별로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를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달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모달 팝업 안에서는 주문한 상품의 주문 정보와 결제 정보 그리고 배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자 아이디가 그린 B니까 그린 B로 한번 로그인을 해서 판매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판매 내역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매 내역은 이제 구매 회원이 주문을 하게 되면 판매 내역이 추가가 되는 방식이고요. 구매 내역과는 다르게 주문 데이터가 많은 기업 판매자를 위해서 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는 인풋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현재 판매된 목록이고요. 아까 상품을 구매했던 구매자 CCCC입니다. 그리고 상품 클릭 후 나타난 상세 페이지 모달 팝업 안에서는 구매자가 남긴 구매자가 구매한 거랑 구매자가 남긴 요청 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주문에 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FAQ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당 게시물이 최대 10개가 출력되도록 하고 총 게시물 수에 따라 페이지 번호 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동적으로 설계되었고요. 또 AJAX를 적용을 해서 페이징 기능을 적용을 하였고 페이지 내 조건에 따라 정보를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검색은 셀렉트 박스의 유형 선택을 통한 검색과 키워드를 통한 검색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두 가지 검색 기능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유형을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시물이 화면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다음 1대1 문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대1 문의 같은 경우는 FAQ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한 점을 운영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1대1 문의 페이지의 내용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당 로그인 사용자의 회원 정보를 토대로 그 ID 값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문의 사항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의글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예,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서 문의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문의를 등록을 하게 되면 리스트에 문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 모습이고 답변 내용은 아직 운영자가 답변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답변이고요. 그럼 로그아웃을 하고 마지막 저희의 회원 유형인 운영자로 로그인을 해서 FAQ 세액을 등록한 1대 문의 답변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금을 등록을 할 건데요. 미리 정의해둔 질문 유형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제목을 입력을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서 FAQ 세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가 로그인된 상태라서 등록하기 버튼이 보이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금 작성한 FAQ가 등록되었고 지금 현재 수정이 안 되는데 해제를 하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제를 누르게 되면 아까 수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변해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예, 글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 수정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대1 문의로 넘어가서 현재 회원들이 문의한 1대1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등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 또한 AJAX 요청을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리스트를 뽑을 때 다시 데이터를 줘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답변 여부 상태가 답변 완료로 바뀌었는데 방금 답변 삭제를 눌러서 미답변으로 다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 다음은 지금 최태훈님이 나와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나가세요, 되죠? 네. 네. 프로젝트 후반부 발표를 맡은 최태원입니다. 제가 소개할 기능은 게시판, 상품, 전시회입니다. 게시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시판에 페이징 처리를 하여서 전체 화면으로
근데 저희가 밑에 시간을 봐야 돼서 전체 화면으로 안 하고 큐링 화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저희 게시판에서 페이징을 처리하였고, 페이징을 처리하여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DB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5개씩 페이지를 게시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키워드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내용만 게시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만들었고요. 이제 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적고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을 선택하면 미리 보기 기능을 구현하여서 선택된 사진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고요. 등록하면 이렇게 이 부분에 게시글에 저장된 DB의 작성일과 현재 시간과 24시간 미만의 차이가 나게 되면 글 옆에 U라고 새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릴 기능 추천인데요. 여기서 클릭하면 추천이 됐다고 초록색으로 알려주고 추천수가 바뀔 수 있게 AJAX 처리하였고 또 다시 클릭하면 회색으로 바뀐 다음에 추천수가 0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보여드릴 건데요. 댓글 작성, 수정, 삭제 모두 다 AJAX 처리하여서 페이지를 리로드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동적으로 태그를 생성해서 댓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수정 버튼이 로그인된 회원과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의 정보가 같을 때만 보여지는데요. 지금 작성자와 회원이 같기 때문에 수정 버튼이 보여지고 수정 버튼을 눌러서 게시물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페이지는 상품 페이지인데 맨 처음으로 무한 스크롤을 적용하여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AJAX를 통하여 데이터를 불러와 4개씩 상품을 추가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방금 이 부분에 하트 표시가 생겼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위시리스트에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된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면 하트 모양의 표시가 되고 추가가 안 되었다면 하트 모양의 표시가 안 돼서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하트가 있던 게 사라집니다. 그때 여기부터 그리고 상품이 추천되었다면 추천된 상태에서 엄지 그림을 클릭하면 상품 추천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상품이 추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면 상품이 추천되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위시리스트인데 방금 추가한 시계가 간증 상품에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추가된 상품 2개를 지워보겠습니다. AJAX를 통하여서 삭제할 때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시 샵에
화면에서 보면 이 여기 있던 사투 무늬가 위시리스트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카테고리별로 물품을 보여드리는 기능인데 AJAX를 통하여서 유기농을 클릭하였으면 유기농의 데이터만 불러와서 상품의 유기농 상품만 보여드리는 기능입니다. 이제 상품 상세,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볼 수 있는 상품 페이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째로 상품에 저장되는 상품평의 평점을 평균 내서 반올림한 뒤에 그 점수로 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우스 호버하면 소분류의 작던 이미지가 대분류의 이미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같이 보면 좋은 상품에서 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다른 상품들도 볼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여기 플로트 메뉴를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위치가 상세 설명이라면 상세 설명에 클래스를 추가해서 상세 설명 색깔을 바꿀 수 있게 하였고, 상품평이라면 상품평의 색깔이 바뀌게, 상품 문의는 상품 문의의 색깔이 바뀌게, 상품평 작성이면 상품평 작성의 색깔이 바뀌게 하였고, 클릭한다면 해당 위치에 맨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상품평인데요. 상품평을 작성했을 때 일반 제목만 보이게 되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내용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상품 문의도 똑같은데 상품 문의는 비밀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비밀글로 된 경우에는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지금 작성자가 무엇을 경우에는 이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거는 시간상의 이유로 여기 동영상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상품 문의 작성을 할 건데 상품 문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모달창을 띄우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면 비공개 혹은 비공개 아니게 설정할 수 있고 작성을 누르면 AJAX를 통하여서 동작으로 태그를 생성했기 때문에 바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작성에서 별점에 별을 클릭하면 일반적으로 흰색이었던 모습들이 색을 가지게 되고요.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게 되면 이게 마찬가지로 바로 AJAX를 통하여 태그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상품 관리 부분인데 카테고리별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와 여기 있던 태그들의 내용을 선택된 카테고리의 내용으로 바꾸어 주거든요. 이제 상품 등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은 직접 날짜를 입력하게 하지 않고 데이터피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달력에서 날짜를 고르면 그 날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이미지 등록과 상세 이미지 등록 옵션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만큼 파일 선택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서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 설명에서 맛있는 살룬이라고 적혔던 걸 상당히 맛있는 살룬입니다라고 적혔고, 이제 500g의 추가 금액이 0원이었던 걸 2,000원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변화하면 원래는 맛있는 살룬이라고 적혔던 것이 상당히 맛있는 살룬입니다라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옵션도 5,000원이 0원이었던 것을 5,000원 플러스 2,000원이라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한 상품을 지워볼 건데요. 삭제를 하면 스위트 앨러스로 상품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 위에 있던 두 상품이 AJS를 통하여 태그를 지우고 상품이 삭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부분은 개인정 관리인데요. 좋아요 순위 제일 높은 것을 대표 사진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좋아요 순으로 상품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페이지에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회를 보여드릴 차례인데, 이게 이 각각 부분들이 작가들의 이름이거든요. 작가들의 이름 중에서 가장 추천수가 높은 상품들만 출력하여서 이 부분에서 추천을 취소하고 추천을 하도록 하였고, 인터넷 전시회 같은 경우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맨 첫 페이지에는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작가의 작품의 대표 사진 부분이고요. 키보드를 통해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대표 사진이 나오는데, 대표 사진 아닌 사진들도 나와서 여기다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 상품 사진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작가의 모든 대표 사진을 모아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발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 소개하고 전시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뒤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일단 저희 쇼에서 같이 고생해주신 이유정님하고 김지수님은 지금 같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네. 일단 이용재님은 인터셉터 기능을 적용을 해서 페이지 컨트롤 그리고 메인 UI 좋아요 및 인기 상품 추천, 서포트 관리자 기능 1대1 문의 게시판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트님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 상품 수정에 관한 상품 CRUD를 담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샵 메인, 위치리스트, 리뷰 작성, 상품명 작성, 좋아요 기능, 추천 기능, 상품 관리, 전시회 관리, 커뮤니티, 작가 목록 전시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상우님 같은 경우는 AJAX를 사용한 페이징과 검색 기능, FAQ 게시판, 1대1 문의 게시판, 회원 정보를 담당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장 이원주는
헤더,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UI, 기본정보, 구매 내역, 판매 내역 전환, 장바구니, 구매, 결제, 메일 발송, 주소찾기 API, 결제 API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린라이트 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